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김규관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자궁에 생기는 양성 종양, 즉 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에 생기는 양성 종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자궁 근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자궁 성근증, 이거는 조금 생소한 단어가 될 거고, 세 번째로는 용종, 많이 들어보셨죠?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용종, 이 세 가지가 자궁에 생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첫 번째로 자궁 근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 근종은 가장 흔한 양성 종양인데요. 35세 이상의 여성에게 있어서 한 50% 정도는 가지고 있는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흔한 혹인데요. 주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단 생기면 대부분의 경우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게 되면 사이즈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이즈가 커지고 폐경이 되면 사이즈가 줄어든다.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영유아기나 청소년기에는 조금 자유로운가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 외래에서 경험을 해보면 20세 이하에서는 자궁 근종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주로 20세 이상 되었을 때 간혹 진찰이 되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 자궁 근종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데요. 자궁 근층에 있는, 자궁이라는 것은 무게가 한 7, 80g 정도 되는 근육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궁 근층에 있는 어떤 비정상적인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해서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가족력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모르니까 예방 방법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궁 근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장막하 근종, 근층내 근종, 점막하 근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성 생식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자궁이 중간에 있고 양쪽으로 나팔관 하나씩, 난소 하나씩,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은 질 쪽이 되겠습니다. 이 자궁 근층이 중간에 있고 자궁 안쪽은 조금 비어 있는데요. 이 비어 있는 곳은 생리가 나오는 자궁 내막입니다. 이 자궁 내막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궁 안쪽으로 생기는 혹을 점막하 근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궁 근층, 자궁 근육 안에 생기는 혹을 근층 내 근종이라고 하고, 자궁 바깥쪽은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자궁벽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걸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 장막과 관련되어서 생기는 혹이 장막하 근종.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장막하 근종, 근층 내 근종, 점막하 근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점막하 근종인데, 여기는 좀 전에 생리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리가 나오는 부분에 혹이 생기게 되면 사이즈가 작다 하더라도 생리 양이 많아진다든가 생리 기간이 길어진다든가
뭐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생리가 아닌 기간에 출혈을 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막하 근종은 좀 사이즈가 커도 별 증상이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증상은 뭐가 있느냐? 약 50% 정도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혹만 들고 있는 경우죠. 혹은 사이즈에 따라서 물론 증상이 틀리긴 한데 50% 정도는 증상이 없고, 근종의 위치라든지 사이즈에 따라서 증상이 생기는데요. 주로 이제 월경이 양이 많다든지, 생리가 아닌 기간에 출혈을 한다든지, 골반 통증이라든지 생리통 이런 것이 주로 생길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점막하 근종이 문제가 되고, 근청 내 근종도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막하 근종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가 좀 커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겨있는 위치에 따라서 근청 내 근종이 크거나 이런 어떤 그 점막하 근종의 경우에는 임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기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아주 큰 경우에는 만져보면은 딱딱한 게 만져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웬만큼 크지 않으면은 잘 모릅니다. 본인이 알 정도가 되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경우죠. 그래서 뭐 그냥 살이 찌는 줄 알고 병원에 와서 보면 자궁 근종이 상당히 크게까지 자란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신 전에는 불임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청 내 근종이라든지 점막하 근종의 경우에는 근청 내 근종이 크다든가 점막하 근종의 경우에는 임신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수정란이 자궁벽 안쪽에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혹들이 있다든지 이게 크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하 근종의 경우에는 시술을 해서 근종을 제거하고 임신을 하는 게 임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근청 내 근종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많이 클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임신을 시도할 수도 있고,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임신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임신 전에는 불임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임신 1기를 하면은 1개월, 2개월, 3개월을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유산될 확률이 조금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2기, 4, 5, 6개월에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근종이 커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통증을 호소하는 산모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3기, 7, 8, 9개월에는 조산, 자궁 근종이 있음으로 해서 조기 진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태반 조기 박리, 태반이라는 것은 아기가 나오고 나서 자궁벽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아기가 분만이 되기 전에 자궁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태반 조기 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임신 3기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만 후에는 아기가 나오고 태반이 나오고 나게 되면
자궁이 단단하게 수축을 해야 출혈을 많이 하지 않는데 자궁 근종이 있음으로 해서 수축을 하지 못해서 출혈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완성 자궁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궁 근종 자체가 있으면 임신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궁 근종이 생기면은 제거가 가능한가요? 임신 중에? 임신 중에는 자궁 근종이 아무리 커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임신 지속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유가 그러면 태아한테 영향이 끼칠 수도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자궁에 손을 대면 태아한테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에 혈액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 중에는 자궁 근종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임신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궁 근종이 자궁 근종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 거의 95%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 초음파로서 거의 진단을 하고 자궁 안쪽에 점막하 근종의 경우에는 조금 초음파로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궁 내시경을 봄으로써 진단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CT는 주로 CT는 간혹 찍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음파라든지 자궁 내시경으로 진단하면 거의 99% 이상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나이라든지 임신을 해야 되느냐? 임신이 더 이상 그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됐느냐? 안 그러면 또 임상 증상이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증상이 없고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경과를 관찰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 초음파를 하면서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 증상이 생기는지 여러 가지를 경과를 관찰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요법은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 근종의 사이즈가 줄어드는데요. 주사를 맞지 않으면 또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혹시 뭐 임신을 해야 된다든가 사이즈가 너무 커서 수술하기가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사이즈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동맥색전술을 할 수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건. 완벽히 끝난 경우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 재발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궁 근종만 제거하는 경우에는 재발하는 율이 약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발을 아주 잘 합니다. 경과를 관찰하는 것 이외에는 치료가 주로 수술인데요. 수술은 복강경 수술을 주로 하게 되겠고 로봇으로도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근종절제술을 할 수도 있고 자궁절제술을 할 수도 있는데 근종절제술은 보시다시피 근종 있는 부위를 절개를 해서 근종만 드러내는 그런 게 근종절제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점막하 근종, 이게 점막하 근종인데요. 점막하 근종의 경우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 자궁 내시경을 보고 그 근종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자궁절제술, 자궁 근종이 너무 크다든지 자궁 자체가 사이즈가 많이 커져 있다든지 혹만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그런 경우에는 자궁 자체를 혹과 함께 드러내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주로 복강경이라든지 로봇으로 근종만 드러내는 방법, 자궁 자체를 같이 혹과 함께 드러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궁 절제술을 했을 경우에도 임신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자궁 절제술이라는 것은 자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를 다 낳으신 분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에 사용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아기를 가져야 되는 분들은 근종 절제술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궁 근종은 치료가 두고 보든지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근종만 드러내든지 자궁 자체를 같이 근종과 함께 드러내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궁 성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 성근증이라는 것은 자궁벽 자체가, 이게 자궁인데요, 자궁벽 자체가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자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해 보면은 이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원래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말랑말랑한 근육 덩어리예요. 근데 이게 어떤 원인으로 이 벽 자체가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면서 자궁 자체가 커지고 하는 병을 자궁 성근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고 우리가 그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벽 속으로 파고들어서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할 뿐입니다. 뭐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방 방법도 없는 거죠. 자궁 성근증은 일단 생기게 되면 대부분이 정상이 있습니다. 3분의 1에서만 무증상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초기에는 아직 진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정상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대부분이 생리통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생리통이 주정상이고 또 자궁이 많이 커지면은 생리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자궁이 커짐으로 인해서 주변 신경을 눌린다든지 해서 골반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 정상이 생리통인데 매달 생리를 할 때마다 통증이 심해서 결국은 수술하는 경우도 많은데 하여간 주정상이 생리통입니다. 그리고 자궁벽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착상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궁 성근증은 진단이 빠졌는데요. 진단은 초음파를 보면 자궁벽 자체가 정상적인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고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궁 성근증이 있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 수술을 하지 않고 미레나라는 자궁 내 피임 장치를 자궁 안에 넣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상 사이즈의 자궁에 맞춰서 나온 자궁 내 피임 장치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지 않은 자궁 성근증 환자들, 그런 경우에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양이 많거나 그럴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궁 내 피임 장치인 미레나라는 이 루프에서 지속적으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호르몬이 분비가 됨으로 해서 생리가 없는 사람들도 아주 많고 생리가 있어도 소량을 하기 때문에 생리통과 월경 과다가 동시에 치료가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레나라는 자궁 내 피임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자궁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정상 사이즈에 맞춰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적응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은 뭐냐? 복강경 수술로서 자궁을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을 하든지, 요즘은 또 두꺼워져 있는 벽 자체만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자궁 자체를 드러내는 자궁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이라고 하나요? 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미레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 후에는 새로운 걸로 새 걸로 바꿔서 또 빼고 새 걸 넣어주면 또 5년이 지속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미레나에 적응증이 되면 미레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강경 수술로서 자궁을 절제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궁 용종이 되겠습니다. 용종은 신체 어디나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뭐 대장 용종, 미의 용종 등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데, 자궁에도 용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용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 조직이 과도하게 정식을 해서 돌기 모양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자궁에는 주로 이제 두 군데 생기는데요. 이게 자궁 경부, 여기가 질이고 여기가 자궁 입구, 자궁 경부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용종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궁 안쪽에, 자궁 내막에 용종이 생길 수 있고, 영어로는 폴립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용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궁 경부 용종, 자궁 내막 용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종은 있어도 정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무증상이고, 간혹 출혈이 있다든지 생리기간이 좀 길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생리량이 많아진다든지, 주로 이제 증상이 생기는 것은 자궁 내막 용종의 경우에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궁 경부 용종은 별로 증상이 없습니다. 진단은 초음파를 보면은 자궁 내막 쪽에 용종이 보이는 경우가 흔히 있고, 좀 애매한 경우에는 자궁 내시경을 봄으로써 용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음파나 자궁 내시경으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자궁 근종은 우리가 자궁 근종의 원인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정상적인 세포가 이렇게 과도하게 정식을 하면서 생기는데, 근종의 경우에는 좀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조직 자체가 비정상적인 조직이에요. 근데 용종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보통 1cm 이하로 아주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말랑말랑한 조직이고 1cm 이하로 조그만하게 생기고, 근데 근종은 큰 경우에는 뭐 10cm 넘어가기도 하고, 아주 조직 자체가 비정상적인 조직에 생기는 거라 딱딱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치료는 뭐 자궁 경부 용종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질이 되겠고, 요건 자궁 경부, 자궁 입구라고 하는 건데 자궁 경부라고 합니다. 여기에 생기는 혹이 자궁 경부 용종인데,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여기가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구멍, 여기가 이제 자궁암이 처음 생기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퍼지거나 안쪽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생기는 혹이 자궁 경부 용종입니다. 이거는 눈으로 뭐 확인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 경부 용종은 여기까지가 자궁 경부. 자궁 경부 용종은 쉽게 눈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지만, 이 안쪽 부분은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궁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서 자궁 내시경을 보고 용종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들의 자궁에 생길 수 있는 양성 종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부러 오시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하는 자궁경부암 검진하실 때 같이 초음파를 해서 자궁이라든지 난소에 혹이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이었습니다.